할아버지, 이걸로 사우나 가셔서 주무세요. 오늘 밤 눈이 많이 온대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깊은 밤, 한 여대생이 길가에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에서 번 3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며칠을 버텨야 했고, 한파가 몰아치는 오늘은 오뎅 한 꼬치조차 사 먹지 못했던 그녀였죠. 고아원에서 자라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23살 정하은.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두유 한 병을 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전 재산 3만 원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왜 그녀는 자신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낯선 이를 외면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는 오뎅 하나 못 사 먹던 여대생이 쓰러진 노인에게 전 재산을 쥐어준 다음 날 그녀 앞에 리무진이 멈춰섰습니다. 과연 그날 밤의 선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오늘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3년 겨울 강릉에서 시작됩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는 쟤만 남았죠. 하지만 그 쟤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하은 23살. 고아원에서 자란 여대생이었어요. 그 무서운 산불이 고아원을 집어삼켰을 때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은은 홀로 서울로 올라와 달동네 꼭대기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죠. 새벽 6시 알람이 울리면 하은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어요. 방 안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전기장판은 자기 전에 이미 꺼놨거든요. 전기요금 때문이었죠. 이불 밖으로 나온 숨이 하얗게 입김을 만들었어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 하은. 온수기는 몇 달 전부터 고장났지만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은은 작게 웃었어요.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오늘도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었어요. 작년 겨울부터 입던 것이라 여기저기 털이 빠져 있었지만 하은에게는 소중한 방한복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찢어진 장갑을 끼고 집을 나섰죠. 달동네를 내려가는 길은 가팔랐어요. 겨울이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지기 쉬웠거든요. 하은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어요. 넘어져서 다치면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하은은 항상 한 정거장을 걸어갔어요. 버스비 500원이라도 아끼려고 말이죠. 그 500원이면 내일 아침에 먹을 삶은 달걀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려도 참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사장님은 나쁜 분이 아니었지만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은은 그래도 참았어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하는 동안 하은의 발은 점점 부어갔어요. 낡은 신발 때문에 발가락이 시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것만이 하은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하은은 편의점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1,000원짜리였죠. 그마저도 아까워서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배가 고파도 더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은 물을 많이 마셔서 배를 채웠죠. 오후가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던 눈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낡은 신발로는 눈길 걷기가 위험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지만 하은의 마음은 쌀쌀했어요. 손님들이 따뜻한 음료를 사면서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 더욱 그랬습니다.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들이 하은에게는 먼 나라 얘기 같았거든요. 오후 6시 드디어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하은에게 3만 원을 건네주었어요. 하루 종일 일한 대가였죠. 하은은 그 돈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것이 담긴 돈이었어요. 편의점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목도리를 목에 꽁꽁 감고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집에 가야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오뎅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국물 속에서 통통하게 익어가는 오뎅들. 다른 사람들은 호호 불며 맛있게 먹고 있었죠. 하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먹으면 오늘은 덜 춥겠지만 내일이 더 두려워질까봐. 오뎅 한 꼬치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 1,000원이면 내일 아침에 먹을 빵 한 개를 살 수 있었어요. 당장의 따뜻함보다는 내일의 끼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찢어진 장갑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손가락이 얼얼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3만 원을 꽉 쥐고서 말이죠. 그 돈이 하은에게는 생명줄 같은 존재였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눈송이를 비추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하은의 집은 여전히 차가울 것이었어요. 달동네에 도착해서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는 하은. 눈이 쌓여서 길이 더욱 미끄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맨발이었고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마음이 아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술 먹고 저러는 거 아냐? 상관하지 마. 하은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눈보라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하은은 망설였어요.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하은에게도 따뜻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원장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겨울밤이면 늘 생각나는 말이었죠. 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렴. 그게 진짜 부자란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돈은 없어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 했거든요. 하은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간직하려고 했어요. 하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추운 밤에 혼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한텐 사치야, 따뜻한 한 모금조차.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하은은 결국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시킨 일이었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하은이 노인을 발견하기 전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는 정장 차림의 남자는 코를 막고 빠르게 지나쳤고, 중년 여성은 구청에서 노숙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투덜거렸어요. 젊은 남성들은 친구와 함께 웃으며 징그럽다고 말했고, 고등학생들은 무섭다며 다른 길로 피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노인을 노숙자로 단정 지었지만 사실 노인은 그날 처음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피해간 그 자리에서 하은만이 멈춰 섰어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은의 목소리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지친 눈빛이 보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입술이 얼어붙어 말하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학생. 말끝이 떨려서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노인이 하은을 학생이라고 불러준 것에 하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숙자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이 노인은 하은을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하은은 노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헝겊 조각만 감겨 있었어요. 옷도 너덜너덜했고 머리카락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하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오뎅 가게 앞에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따뜻한 오뎅도 포기했던 자신이었는데, 하지만 이 추운 밤에 혼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근처에 불이 켜진 구멍가게가 보였습니다. 하은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은은 진열대를 훑어봤어요. 따뜻한 커피, 차, 두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오뎅 한 꼬치도 사 먹지 못했으면서도 하은은 서슴없이 가장 따뜻해 보이는 두유 한 병을 집었어요. 2,000원이었습니다. 하은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노인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하은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추운 밤에 저분이 어떻게 버티시겠어? 노인이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려면 최소한 10,000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하은은 주머니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번 30,000원을 꺼냈어요. 전 재산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지 못한 오뎅보다 노인이 따뜻한 곳에서 밤을 보내는 게 더 중요했어요. 가게를 나와 노인에게 달려간 하은. 따뜻한 두유를 노인의 떨리는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어요. 노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얼어 있어서 하은이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은은 망설임 없이 30,000원을 노인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너무 얼어서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했어요. 이건 안 돼. 학생 너무 큰 돈이야.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다시 하은에게 밀어내려고 했지만 하은은 노인의 손을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걸로 사우나 가셔서 주무세요. 오늘 밤 눈이 많이 온대요. 하은의 따뜻한 말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집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오늘 밤 따뜻한 곳에서 주무셔야 해요. 그 말에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추운 밤에 자신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는데 이 어린 학생은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하기 힘들어 하면서도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학생 평생 잊지 않을게.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감정이 하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하은은 노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하은의 도움으로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두유를 한 모금 마시자 노인의 얼굴에 작은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하은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은은 노인이 근처 찜질방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 보였거든요. 하은은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눈길이 미끄러워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찜질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기, 모퉁이 돌면 있어. 하은은 노인과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하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노인이 안전하게 따뜻한 곳에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찜질방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이 따뜻한 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노인은 찜질방 입구에서 다시 한번 하은을 바라봤어요. 학생, 정말 고마워. 천사 같은 아이야. 그렇게 노인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하은. 노인의 뒷모습이 따뜻한 불빛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제야 하은은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일해서 번 돈이 모두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버스비도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지갑을 뒤져보니 학생증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노인에게 돈을 건넬 때 함께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도 갈 수 없고 신분증이 필요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 것이었죠. 하지만 하은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먹지 못한 오뎅 한 꼬치보다 이분이 따뜻하길 바랐다. 그게 전부였다. 자신은 오뎅을 포기했지만 노인을 위한 따뜻한 두유는 서슴없이 샀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하은은 전기장판을 켰어요. 몸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작은 탁자에 앉아 빈 지갑을 바라보며 하은은 웃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걱정보다는 이상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추운 건 바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만 하은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노인이 따뜻한 곳에서 편안히 쉬고 계신다는 생각에 하은은 평소보다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은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며칠 전 노인에게 준 3만 원 때문에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텅 비어 있었어요. 하은은 작은 탁자에 앉아 계산해 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제는 물로만 하루를 버텼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을 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하은은 깨달았어요. 달력을 보니 오늘이 자신의 2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은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생일인데 축하해줄 사람도 없고 케이크는커녕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했는데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은아. 하은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생일, 아무것도 없는 생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은 지쳐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어지러웠습니다. 생일인데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달동네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하은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도와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칠 전의 허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은은 눈을 의심했어요. 노인은 하은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를 했어요. 하은 학생, 그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하은의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학생증에서 이름을 봤습니다. 정하은 학생 맞죠? 그제야 하은은 기억났어요. 그날 밤 노인에게 돈을 건넬 때 학생증이 함께 떨어졌었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하은의 학생증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돌려드리려고 찾고 있었어요. 하은은 고마운 마음으로 학생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변화된 모습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놀랐죠? 사실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은강재단 이사장 한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은은 명함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혹시 저녁 드셨나요? 안 드셨다면 함께 식사나 하시겠어요? 한도연 이사장의 제안에 하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고 이사장의 진심이 느껴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을 때 하은은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하은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터라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도연 이사장은 그런 하은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시켜드릴게요. 하은은 부끄러워하며 속도를 늦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봤어요. 하은 학생, 그날 왜 제가 그곳에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한도연 이사장은 잠시 과거를 떠올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곳은 제가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하셨죠.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은 국밥을 먹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형과 함께 뛰어놀며 자랐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곳을 찾아가곤 해요. 하은은 이사장의 말에 공감했어요. 자신도 고아원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혼자 그곳에 갔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미리 가라고 했고요. 추억에 젖어 골목을 걸어 다니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강도라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젊은 남자 둘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뺏어갔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비서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도연 이사장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은은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공중전화를 찾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공중전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게다가 눈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그 추운 밤에 혼자 골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은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저를 도와준 건 하은 학생뿐이었어요.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별일 아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하은 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날 밤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한도연 이사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학생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세상이 차가워 보일 때 학생 같은 분이 있어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하은은 이사장의 말에 감동했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날이 제 아들의 기일이었어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은은 숟가락을 멈추고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은 소방관이었는데 몇 년 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순직했습니다. 그날은 그 아이가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하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사장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어두웠는데 하은 학생이 빛이 되어 주었어요. 한도연 이사장은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은 감동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국밥을 다 먹은 하은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칠 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생일에 이런 따뜻한 만남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학생, 내일 시간이 되시면 저희 재단에 한번 오시겠어요?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이사장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생일에 받은 뜻밖의 선물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하은은 은강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높은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곳에 자신이 와도 되는 걸까? 낡은 패딩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이사장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 그리고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하은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한도연 이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높이였어요. 이사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도연 이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위험 있어 보였어요.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에는 여러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큰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옆 벽에 걸린 사진이었어요. 소방관 복장을 한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이사장의 아들 사진인 것 같았어요. 제 아들 민준이에요. 한도연 이사장이 하은의 시선을 따라 말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이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고요.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사장은 하은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사실 오늘 학생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한도연 이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은은 긴장하며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저희 재단에서 새로운 장학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죠. 하은은 이사장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수혜자가 하은 학생이었으면 해요.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장학금을 받는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한도연 이사장은 책상에서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월 300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재단 사택도 제공해 드릴게요. 하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월 300만 원이라니 자신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해결될 것 같았어요. 너무 큰 도움이에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학생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도연 이사장의 말에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먹을 것조차 걱정했는데 이렇게 큰 기회가 찾아오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이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은 학생 전공이 사회복지학이죠? 저희 재단 복지사업부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하은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까지 제공받는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고아원과 복지시설들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에요. 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한 일이죠. 하은은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한도연 이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먼저 사택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은을 위한 사택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서류 작성을 마친 하은은 이사장과 함께 사택을 보러 갔습니다. 재단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투룸의 넓은 거실, 깨끗한 부엌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하은은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꿈에서나 바라던 환경이었어요. 생활용품은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내일부터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한도연 이사장의 배려에 하은은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따뜻한 집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날 밤 학생이 보여준 선행 때문이에요. 한도연 이사장의 말에
하은은 감동했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학생 덕분에 민준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사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던 것이죠. 그날 저녁 하은은 마지막으로 원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을 도와준 일, 모든 것이 지금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정말 신기한 곳이구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하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받은 도움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일을 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은은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기다렸어요. 하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사택에서 일어나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예전 원룸의 차가운 아침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은강재단 복지사업부에서의 일은 하은에게 딱 맞았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고아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오늘도 하은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집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하은을 보고 달려와 안겼어요. 한 달 만에 아이들과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10살짜리 소희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은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은은 행복했어요.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은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이 아이들에게서 보였거든요. 하은이 그림을 그려주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은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공부 이야기, 때로는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후에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와서 업무를 봤어요. 장학생 관리와 복지 프로그램 기획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하은은 일에 금방 적응했고 동료들도 하은을 좋아했어요. 하은이 제안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고아원 아이들과 1대1로 만나서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아이디어였죠.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후기가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도 형, 누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은은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이 하은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은 하은의 업무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은은 긴장하며 들었어요. 다음 주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에요. 저희 재단의 새로운 장학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큰 행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분의 선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익명으로 처리할 겁니다. 하은은 안도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은 하은의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은이 왜 안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지 사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사장의 말에 하은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전하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한도연 이사장이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추운 겨울밤 한 대학생이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습니다. 이사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을 내어주었어요. 따뜻한 음료와 함께 말이죠.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도연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하은은 눈물이 맺혔어요. 이사장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장학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죠.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은은 한도연 이사장을 만났어요. 이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하은의 말에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은은 익명으로 처리되어서 부담 없이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자회견 이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익명의 선행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한도연 이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하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은은 믿기지 않았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선행의 힘을 믿게 되었나 봐요. 이사장의 말에 하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하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사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은 궁금한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모인 기부금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말이에요. 하은의 제안에 한도연 이사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는 하은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 결과 희망의 날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전문가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 하은은 고아원을 찾았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소희가 하은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하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은은 소희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두유 한 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세상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았습니다.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은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아원에서 나오는 길,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하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은은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은강재단에서의 일도 자리를 잡았고 고아원 아이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희망의 날개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며 다른 지역 고아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하은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글씨체가 익숙해 보였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은 양, 그날 밤 당신이 건넨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받은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한도연 이사장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관계였지만 이 편지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재단 옥상 정원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은은 궁금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는 걸까? 다음 날 저녁 하은은 약속 시간에 맞춰 재단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정원은 하은이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사장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여기 와보신 적 있나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에요. 민준이와 함께 설계한 곳이거든요. 한도연 이사장이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그제야 이곳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원 한편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기억될 따뜻한 마음들을 위하여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하은은 비석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생전에 하던 말이 있어요. 작은 선행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하은 씨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사장이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해요. 이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은은 긴장하며 들었어요. 이사장은 하은을 정원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고 주위에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은 씨, 저희 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이사라니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은 씨의 마음과 경험이 더 소중해요. 이사장의 말에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도연 이사장은
하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사장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은 씨가 해온 일들을 봤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말이에요. 하은은 이사장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이사장이 하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마웠어요. 그때 정원에 작은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두 사람 주위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택하신 건가요? 하은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꿈꿨던 세상을 하은 씨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되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이사장의 말에 하은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은 씨의 경험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나누는 기쁨을 아는 마음 말이에요. 하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원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풍경을 보면 민준이 생각이 나요. 이사장이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도 함께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꿈꿨던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따뜻함을 나누며 사는 세상 말이에요. 하은은 이사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하은 씨라면 분명 좋은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믿어요. 이사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은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하은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이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이사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상임이사라는 제안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사택에 도착해서 하은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을 도왔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걸 하은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날 밤 하은은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에서 하은은 많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서 말이죠. 하은이 상임이사직을 수락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은강재단에서 주최하는 나눔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과 장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죠. 행사장인 잠실 체육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행사 준비로 바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왔던 아이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은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도연 이사장이 바쁘게 준비하는 하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체육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고아원 아이들과 장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친해지고 있었어요. 하은은 무대에 올라가 인사말을 할 차례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하은의 말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은의 말에 희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행사 중간에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이 무대에 올라와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은강재단에서 새로운 시설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은도 궁금해했어요. 무슨 시설일까요? 바로 희망의 마을이라는 통합복지시설이에요. 고아원, 교육시설, 의료시설이 모두 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큰 계획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원장을 하은 상임이사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하은은 당황했어요. 사전에 들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하은은 한도연 이사장을 만났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하은 씨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사장의 말에 하은은 고민에 빠졌어요. 원장이라는 건 정말 큰 책임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울 거예요. 이사장의 격려에 하은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희망의 마을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현장을 둘러보며 하은은 상상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모습을 말이에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하은은 오랜만에 자신이 처음 살았던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노인을 만났던 그 골목이었어요. 골목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가파르고 여전히 낡은 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 노인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추위에 떨며 망설였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결국 도움의 손길을 내민 순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처 구멍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곳에 들어가 따뜻한 두유 한 병을 샀어요. 그날 밤 노인에게 건넸던 바로 그 음료였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하은을 알아봤어요. 어머, 내가 그때 그 학생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하은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참 기특한 아이야. 그때 할아버지 도와준 일 말이야. 하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그 일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두유를 마시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은 휴대폰으로 한도연 이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희망의 마을 원장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사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하은 씨.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꿈을 꿨어요. 넓은 마을에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처럼 따뜻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한도연 이사장과 그의 아들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꿈에서 깨어나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은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으며 하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망의 마을이 정말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곳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이에요. 하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받은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라고 믿었거든요. 1년 후 희망의 마을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하은은 원장으로서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며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은의 마음은 가득 찼어요. 희망의 마을은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품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서로를 돌보며 성장해가고 있었어요. 하은이 가장 뿌듯해하는 순간은 아이들이 서로를 도우며 나누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교육의 힘을 느꼈거든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희망의 마을 개원,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매일이었습니다. 하은은 이 모든 변화가 그날 밤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 저녁 한도연 이사장이 하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하은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이사장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지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음식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행복하고 보람찬 기억들이었어요. 하은은 이사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의 슬픔에 잠겨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도연 이사장 역시 하은의 성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은의 따뜻한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이야기, 미래 계획,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말이죠. 한도연 이사장은 요즘 민준이 생각을 많이 한다며 하은과 민준이가 만났다면 분명 좋은 친구가 되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비록 만나보지 못했지만 민준이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대화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도연 이사장은 하은에게 개인적인 행복도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하은은 아직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답했어요. 이사장은 그런 하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반대로 하은이 이사장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물어보자 이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직은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크고 이제는 하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그런 이사장의 마음을 이해했고 자신도 이사장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사장은 아버지보다는 좋은 친구로 불러달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어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소중한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한도연 이사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 계획,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 그리고 개인적인 꿈들까지 말이죠. 하은은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고, 이사장은 하은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우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었어요.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로 약속했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하은은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노인을 도왔던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어요. 그 작은 선행이 만든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내일도 희망의 마을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도연 이사장이라는 든든한 친구도 있고요. 하은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짜 부는 가진 돈이 아니라 추운 날 누군가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길이 만든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오뎅 하나 못 사 먹던 하은이었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다짐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작은 선행 하나가 만든 기적의 연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은빛다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추운 겨울밤 오뎅 한 꼬치도 사 먹을 수 없었던 23살 하은이가 전 재산 3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건넸던 그 순간, 그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텐 사치야, 따뜻한 한 모금조차. 하지만 정작 자신보다 더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 앞에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지 못한 오뎅 한 꼬치보다 이분이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은강재단 한도현 이사장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수많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죠.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말씀. 하은은 그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가진 돈이 아니라 추운 날 누군가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하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작은 선행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도 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내미는 작은 도움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오뎅 하나 못 사 먹었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